안녕하세요. 똑똑한 학습 코칭의 김지영입니다. 저희가 지난 시간에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도 그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플래너를 본 적이 있어요. 근데 제가 조금 인상적이었던 점이 플래너니까 당연히 어떻게 학습을 하겠다 그런 계획들이 적혀 있었는데 밑에 메모란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. 야, 너 오늘 핸드폰 많이 안 보고 집중 잘했다. 너 오늘 너 계획에 맞춰서 잘 뭔가 실행을 했는데 축하해. 이런 말들이 적혀져 있더라고요. 다 아시겠지만 본인에게 해주는 어떤 격려의 메시지죠. 그런데 이렇게 본인에게 해주는 격려의 메시지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인지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? 네,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이 메타인지 관련해서 유명한 연구가인 존 플라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타인지는 크게 세 가지를 조절해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사람이고요.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. 두 번째는 과제. 우리가 어떤 수행하는 과제고요. 세 번째가 바로 그 과제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전략입니다. 그래서 사람, 과제, 전략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.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어렵네. 근데 이 문제를 잘 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?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. 이미 이 문장 안에는 그죠? 그 문제를 풀고 있는 그리고 내가 봉착한 문제, 과제, 그리고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? 라는 전략, 이 세 가지가 다 담겨져 있죠.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, 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요즘에 전자제품을 보면 전자제품의 기능들이 정말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TV가 해상도가 정말 높아요. 그래서 예전에 어떤 좀 성능이 낮은 TV를 보다가 정말 해상도가 높은 TV를 보면 와, 진짜 잘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. 그런데 메타인지라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나에 대한 해상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나에 대한 해상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나는 이럴 때 불편하구나, 이럴 때 잘하는구나, 이럴 때 어렵구나 이런 걸 잘 보게 되겠죠. 근데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일단 이렇게 나에 대한 해상도가 높아요.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친구들은 이 해상도 높은 나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할 얘기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어떤 기술인데요.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기술이고요. 두 번째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기술입니다.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. 어떤 친구의 플래너 안에 자기의 동기부여하는 말들을 빼곡히 적어 놓은 친구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자기에 대한 메타인지가 있는 친구인데 뭘 아는 거냐?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움직인다는 걸 아는 거죠.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에너지를 잘 받았을 때 내가 스스로 잘 움직일 수 있는지를 알고 그 에너지를 남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는 걸 하고 있는 친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단어 중에 empower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? empowerment란 말이 파워를 주다 이런 뜻이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가 있는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한테 empowerment를 되게 잘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. 그래서 다이어리에다가 힘이 되는 말을 적어놓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은 책상 앞에다가 좋은 명언,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이런 명언을 붙여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.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또 장점이 뭐냐면 자신의 롤모델을 자꾸 찾아요. 자신에게 이렇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말을 찾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, 영감을 줄 수 있는 책, 또 영감을 줄 수 있는 영상 이런 걸 찾아서 스스로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 임파워먼트 하는 일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동기가 높아지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계속 얻게 되겠죠. 또 이 친구들이 잘하는 것이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한 스트레스 관리예요. 우리가 아이들이 사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이제 메타인지가 있는 아이들은 아까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봅니다. 내가 지금 피곤하구나. 내가 지금 저 친구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지금 아프구나. 아니면 내가 오늘 이번에 시험을 못 봐서 내가 지금 나한테 실망을 했구나. 이런 자신의 마음을 해상도 높게 해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.
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뭔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좀 피곤하니까 너를 좀 쉬게 해줘야겠다 라고 하고 뭔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뭐 아니면 웹툰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자신의 어려운 마음을 좀 잘 달래는 거죠. 실제로 이제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많이 추천하는 것이 명상입니다. 여러분들 이제 명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명상을 하는 것이 메타인지를 높여준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. 왜냐하면 명상을 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가만히 고요하게 앉아서 마음속에서 자신의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를 바라보는 힘이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이 명상을 하는 것이 메타인지의 능력을 높여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저는 좀 중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사실 이 명상을 되게 추천하는 편입니다. 그러니까 명상을 아주 짧게라도 내가 쉼호흡을 하고 편안하게 자기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자기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고, 특히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경쟁 같은 데서 사실 명상 같은 것도 많이 추천을 합니다. 이렇게 이 메타인지가 있는 친구들은 자신을 잘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기도 하고 또 자신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해주기도 하죠.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조금 아쉬운 게 내가 아이들의 메타인지를 높여주고 싶은데 사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. 이건 다 아이들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해상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꾸 필요할 때마다 질문을 자꾸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. 너 오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거 같니? 라던가 너는 어떤 말을 들으면 평소에 힘이 나니? 너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면은 어떤 방법을 활용했을 때 스트레스가 잘 풀리니? 이런 질문들을 자꾸 던져주시면 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들이 조금 다운돼 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줘요. 지원아, 너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. 지금 한번 음악을 들어보면 어때?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. 그러니까 잘 관찰하고 있다가 우리 아이가 어떨 때 힘이 나는지 에너지가 나는지를 잘 관찰하고 있다가 그 아이가 좀 힘이 필요하다 할 때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죠.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정도의 노력만 해주셔도 아이들이 자꾸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해상도를 높여가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이 메타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, 첫 번째로 이제 메타인지가 결국 나라는 사람을 관리하게 해준 역할을 해준다라는 얘기를 해봤어요. 네. 자, 이 메타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있으니까 혹시 이런 의문이 안 생기는지가 궁금합니다. 나는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인가?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이제 메타인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 부모로서 나는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인가? 이런 혹시 궁금증이 드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는 부모로서 나는 메타인지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